떡볶이가 상위에 올랐는데요. 이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도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패스트푸드를 먹는지 알 수 있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2001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매일 하루 한 번 햄버거를 먹는 사람이 8만 8천 명이나 되고 하루에 2번 먹는 사람이 8천 명, 매일 하루 3끼를 햄버거로 먹는 사람도 12,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모든 식사를 패스트푸드로 먹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윤광용 씨의 실험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실험 초기에 한 패스트푸드 업체 측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 제품을 과도하게 먹으면 질병을 유래하거나 영양학적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 자체가 한 가지 음식이라는 게 약간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음식이라도 어떤 장기 동안 몇 번을 먹었는가에 의해서 올바른 식습관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좀 잘못된 접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품을 갖고 있는 영양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식단으로 식사를 하셨다면 그 제품이 패스트푸드일지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올바른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만 먹을 경우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의 세트 메뉴를 과연 한 가지 음식이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패스트푸드 세트를 몇 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밥과 갈비찜만 몇 끼 먹으면은 똑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공정한 비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패스트푸드의 한 세트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한 끼고 그것으로 그 식사를 끝낸다는 의미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밥과 갈비찜을 먹어도 그 이외에 김치나 구, 또 다른 반찬을 고루 먹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그 고른 영양 섭취를 하게 되고 한 가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루 3끼를 다 패스트푸드로 드신 분은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만 패스트푸드를 먹더라도 그 열량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고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동물성 지방과 그 다음에 설탕 과당을 비롯한 단순당이 과다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열량 자체보다도 체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조장하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윤광용 씨나 모건 스펄록의 실험은 대조군이 없고 사례자가 적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종합식사이기 때문에 한 끼 식사치고는 너무 열량이 높고 지방 함량도 높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제 윤광용 씨의 실험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실험 24일째, 윤광용 씨는 건강검진을 받은 지 3일 만에 재검진을 받았다. 간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을 다 하셨군요. 상태가 좀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 그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간 기능이 이제 급속하게 나빠지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간 기능이 나빠지는 거와 같이 가는 건 체중이 늘는 거고. 검사 결과 간 기능의 척도인 GPT 수치가 3일 만에 54에서 75로 상승했다. 지금 나빠져가는 양상이 지난번에 비해서 거의 40% 정도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상태로 더 올라가야 된다면 다음번은 100을 넘어설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정상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서는 요주의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고치기 위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거는 저쪽에서 다 들으실 때 표정이 좀 안 좋던데 뭐 어떠셨어요? 들으신 거? 저기 이 정도일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어차피 뭐 예상했던 결과이긴 한데 뭐 이 정도 3일 만에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날 저녁 실험을 주최하는 환경단체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간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윤광용 씨는 계속해서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초과를 했잖아요.
실험 중반부터 점점 심해지는 불안 증세들. 윤광영 씨의 심리 상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일까? 다면적 인성 검사를 통해 윤광영 씨의 심리를 분석했다. 검사 결과 실험 전에 비해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이제 신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소한 신체 변화에 대해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던가, 왜 이럴까, 문제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관련된 걱정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증가한다던가, 이런 반응들이 좀 우선 커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인간 교류에서 검사 후반부에는 좀 더 자기주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대인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을 참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리고 이제 대인 간에도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가 있어서 결국 윤광영 씨는 실험 종료 4일을 남기고 실험을 중단했다. 권고도 수용한 그런 차원에서 중단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실험을 마치고 혈관의 상태를 정밀 검사했다. 검사 결과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가 실험 전보다 상승했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인자도 상승했다. 그리고 심장의 관상동맥을 흐르는 혈액의 속도도 정상 이하로 저하됐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런 패스트푸드를 드시고 나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3가지 모두 다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결국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되고 간에서도 지방간이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사 습관을 계속 지속하시면은 곧 동맥경화가 촉진되거나 유발되거나 아니면 만약 있던 분 같으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머리카락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다. 인해양은 정상치 이하로 떨어졌고 그에 비해 칼슘과 마그네슘 양은 많아져 미네랄이 불균형한 상태였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윤광영 씨 몸의 내부적으로 몸속이 아마 산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산성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젖산이 그 몸속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쉽게 피로해짐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것이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이런 것, 그러니까 어지러움증을 느낀다거나 그 다음에 정신력 집중이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정신이 좀 혼란해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왜 이런 영양 불균형이 생긴 것일까? 일반적인 백반 메뉴와 패스트푸드 세트 메뉴의 영양소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패스트푸드가 한식에 비해 인해 비율이 훨씬 적었고 비타민의 양도 훨씬 적었다.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열량을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는데 열량을 대사시키는 데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열량 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또한 무기질 섭취가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무기질 이용이라든지 또는 무기질을 이용한 체내 대사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스즈키 마사코 교수는 청소년의 식생활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정서불안을 유발했고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학생 중에 상당수가 영양 불균형인 것으로 나왔다. 음식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연구도 있다. 세인트루이스 대학 연구진은 쥐를 2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표준 먹이를 주고 다른 한쪽은 지방 함유량이 2배 많은 먹이를 주었다. 7개월 후 고지방 먹이를 준 쥐는 일반 쥐보다 체중이 2배 정도 더 나가는 비만 쥐가 됐다. 이 2그룹의 쥐를 대상으로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전기 자극 미로 실험을 했다. 전기 자극 미로 실험이란 쥐에게 가벼운 전기 자극을 주어서 목표 지점을 찾아내게 하는 훈련이다. 쥐가 평소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고 목표 지점으로 가지 못하면 발에 가벼운 전기 자극을 준다. 이 훈련이 반복되면 쥐는 목표 지점의 위치를 기억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뛰어난 쥐일수록 빨리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 일반 쥐가 평균 6번에서 7번이면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데 비해
고지방 먹이를 섭취한 쥐는 평균 16번을 시도해야 겨우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지방